그래서 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식이 인픽스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이 이제 처음 보면 뭔가 좀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이 인픽스 익스프레션보다 적어도 그 수식을 계산하는 규칙이 훨씬 간단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인픽스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생각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규칙이 좀 복잡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인픽스 익스프레션에서는 이렇게 수식안에 연산자들이 여러 개 등장할 때 이 연산자들이 계산되는 순서가 그러니까 무조건 뭐 먼저 등장했다고 먼저 계산되고 이런 게 아니죠. 이 infix expression에서 연산자들을 계산하는 순서는 일단 연산자들 간의 우선순위라는 규칙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관로가 또 있죠. 그래서 이 관로라는 것은 연산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또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로가 어떻게 쳐져 있나, 또 연산자들 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연산자들이 계산되는 순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infix expression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대로 계산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려고 만약에 좀 시도를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는 좀 그 규칙이 좀 복잡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계산하는 규칙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p 연산자는 스택에 넣는다. 연산자가 나오면 스택에서 두 개를 꺼내 계산해서 그 결과를 다시 스택에 넣는다. 라는 건 이 infix expression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규칙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목적이 간단한 계산기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이 인픽스 익스프레션보다 계산하는 규칙이 간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입력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사용자는 infix expression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먼저 이 infix expression을 postfix expression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postfix expression을 계산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postfix expression을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infix expression을 어떻게 postfix expression으로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infix expression을 postfix expression으로 변환하는 그 방법,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postfix expression을 postfix expression과 이 postfix expression을 계산하는 규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postfix expression에서는 관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에는 관로가 필요 없다던가 이런 건 물론 이제 뭐 좀 엄밀하게 이렇게 뭐 증명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죠. 왜 그런지는 사실은 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계산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에서는 관로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에서 연산자는 등장하는 순서대로 계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자의 경우에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에서의 연산자는 등장하는 등장 순서대로 무조건 계산이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비연산자는 무조건 스택에 넣고 연산자가 나오면 그 즉시 스택에서 두 개를 꺼내서 계산을 하는 식이니까 결국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연산자들은 그 수식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계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infix 익스프레션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물론 이제 그냥 몇 개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이 예를 여러분이 이제 유심히 보면 infix 익스프레션과 postfix 익스프레션에서 p 연산자들이 등장하는 순서는 그러니까 infix 익스프레션과 postfix 익스프레션에서 p 연산자의 순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4, 7이고 여기에서도 4, 7입니다. 4, 7, 2.
4720, 4720, 4720, 3472, 3472.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인픽스 익스프레션을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으로 변환할 때 피연산자들의 순서는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연산자의 경우에는 인픽스 익스프레션에서 연산자가 등장하는 위치보다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에서 연산자가 등장하는 위치는 무조건 더 뒤로 간다. 더 뒤로 간다. 이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픽스 익스프레션에서는 피연산자 사이에 연산자가 들어가는 건데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에서는 피연산자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연산자가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연산자는 우리가 인픽스 익스프레션을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으로 변환할 때 무조건 연산자는 조금이라도 더 뒤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과 인픽스 익스프레션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과 인픽스 익스프레션을 생각해 보면 일단 관로는 필요가 없고 피연산자는 그냥 등장하는 순서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연산자들은 다 뭔가 조금이라도 뒤로 이렇게 뒤로 보내져야 되는데 단 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은 연산자들이 등장하는 순서대로 계산이 되니까 결국 인픽스 익스프레션에서 가장 먼저 계산되어야 되는 연산자가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에서 맨 앞에 나와야 하고 즉 그 연산자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 네 번째 예를 생각해 보면 이 인픽스 익스프레션을 계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물론 4 곱하기 7입니다. 왜냐하면 관로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곱하기의 우선순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보면 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연산자가 곱하기입니다. 두 번째로 계산해야 되는 연산자가 나누기죠. 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연산자가 나누기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계산돼야 되는 연산자가 더하기니까 여기에서 더하기가 가장 나중에 나오죠. 왜냐하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은 연산자가 등장하는 순서대로 계산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인픽스 익스프레션을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으로 변환하는 일은 크게 보면 피연산자들은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쭉 출력해주면 되고 연산자는 조금이라도 일단 뒤쪽으로 보내어지는데 단 연산자들은 뭔가 이 원래 인픽스 익스프레션에서 그 계산되어야 되는 순서대로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에서 출력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어느 정도 뭐랄까 큰 어떤 아웃라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이 중위표기식을 부위표기식으로 변환하는 코드를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좀 훨씬 더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수월할 겁니다. 일단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 후위표기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먼저 간단한 경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경우가 뭐냐면 관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인픽스 익스프레션에서 관로가 없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후위표기식으로 변환할 건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관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이런 작은 예를 가지고서 2 빼기 10 나누기 5 곱하기 6 더하기 4라는 이 인픽스 익스프레션, 관로가 없는 인픽스 익스프레션을 어떻게 우리가 후위표기식으로 변환하는지를 이제 하나의 예로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제 이 수식을 우리가 토크나이징해서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토큰 단위로 쭉 한 번 스캔을 할 거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하나의 스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이 2인데 2는 피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를 즉시 출력을 하지 않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금방 이걸 우리가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으로 변환을 했을 때 어차피 피연산자들의 순서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모든 연산자들은 조금이라도 뒤로 이렇게 후퇴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후위 표기식에서 2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토큰은 이제 없죠. 따라서 우리가 이 2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머뭇거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2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력한다는 것은 이제 물론 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연산자는 그냥 나오면 즉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고민이 그렇기 때문에 피연산자는 사실 고민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피연산자는 나오면 그냥 그대로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물론 연산자죠. 그래서 우리가 빼기라는 연산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연산자는 어찌 되었건 지금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후위 표기식을 만드는 거고, 후위 표기식에서 이 빼기는 적어도 10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예서처럼 그 다음에 나누기와 같이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가 나오면 더 뒤로 이제 후퇴를 해야 되지만, 어찌 됐건 후위 표기식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10이 나오기 전에 빼기가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빼기는 무조건 일단은 어떤 경우에도 연산자는 우리가 이 수식을 이렇게 토큰 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볼 때 비연산자는 그냥 나오는 대로 출력하면 되지만, 연산자는 어떤 경우에도 즉시 출력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산자는 우리가 어딘가 일단 잠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이 나온 다음에,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것들이 한참 나온 다음에, 한참 나중에 이제 출력될 자격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 빼기는 일단 어딘가에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면 스택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 빼기는 일단 스택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내가 나와도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피연산자 10이 나오면 피연산자는 그냥 고민 없이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2, 10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나누기도 역시 어떤 경우에든 지금 출력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누기의 대상인 피연산자가 아직 출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누기도 무조건 어디인가에 이렇게 우리가 잠깐 보관을 해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어디다 보관을 하냐면 스택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스택에 나누기를 이렇게 넣고 스택에 나누기를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이 빼기의 입장을 우리가 다시 현재 스택 안에 있는 빼기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나누기를 스택에 넣으려고 하는데 현재 스택 안에 빼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빼기가 나오고 피연산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누기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빼기는 이 나누기가 출력된 다음에야 이 빼기, 그러니까 수식이 어떻게 됐건 수식의 일부분에서 빼기 뭐 나누기 이렇게 있다면 무조건 이 빼기는 이 나누기보다 나중에 계산되어야 되죠. 여기 괄호 같은 게 없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나누기가 나가고 난 다음에야 이 빼기는 출력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택을 쓰는 것입니다. 뭐냐면 스택이라는 건 leaf for 구조니까 항상 나중에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죠. 그래서 그냥 나누기를 스택에 이렇게 푸시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의미하는 바는 스택 안에 빼기 위에 나누기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제 나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쨌건 나누기가 출력되고 난 후에 빼기가 출력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누기도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러니까 스택에는 이제 빼기와 나누기 두 개의 연산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라는 피연산자가 나왔는데 5는 피연산자이니까 즉시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5라는 세 개의 피연산자만 출력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곱하기라는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이 곱하기도 물론 연산자이므로 어쨌거나 곱하기도 스택에 푸시되어야 합니다. 곱하기가 스택에 푸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곱하기는 적어도 6이 출력된 다음에야 곱하기가 출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곱하기가 스택에 푸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스택 안에 있는 나누기의 입장입니다. 이 나누기는 뭐가 나오고 나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고 곱하기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나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연산자의 우선순위에서 곱하기와 나누기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연산자가 연속해서 나올 때는 먼저 나온 애가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 나누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4 나누기 2를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나누기와 곱하기는 우선순위가 같지만 나누기가 곱하기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나누기는 자기 다음에 자기랑 우선순위가 같은, 하지만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사실은 나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 나누기는 이제 이 나누기의 적용 대상인 피연산자가 다 출력된 상태이므로 이 나누기는 이제 출력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스택에 들어갈 때 스택의 메뉴에 나누기가 있다면 나누기는 곱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나누기는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는 스택에서 팝되어서 출력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누기를 출력하고 나서 보니까 밑에 빼기가 있죠. 하지만 이 빼기는 곱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아직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가 계산되고 난 이후에야 빼기는 이제 나오던가 말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는 나누기와 달리 스택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곱하기가 눌러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연산자 6이 나왔죠. 6은 피연산자이므로 그냥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인데, 더하기는 연산자이므로 물론 더하기는 무조건 스택에 푸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택 안에 있는 곱하기는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 곱하기는 계산해도 되죠. 그래서 곱하기가 스택에서 꺼내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직 스택에 빼기가 남아있죠. 이제 이 빼기도 이제 스택에 들어오려는 애가 더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기 뭐 더하기 이런 상황입니다. 빼기와 더하기는 물론 우선순위는 같지만 이 상황에서 빼기가 더 먼저 나온 애니까 우선순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빼기도 스택에서 팝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택이 비게 되겠죠. 스택이 비워지고, 그리고 더하기는 어차피 스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택에는 더하기 하나만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연산자 4를 출력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수식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식이 끝나면 그냥 현재 스택 안에 남아있는 모든 연산자를 순서대로 팝해서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5 나누기 6 곱하기 빼기 4 더하기 라는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식을 계산해 보면 이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먼저 우리가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계산할 때는 스택을 만들어서 계산할 때는 이제 p 연산자를 스택에 넣는 거죠. 2 넣고 10 넣고 5 넣고 그 다음에 나누기면 스택에서 5와 10을 꺼내어서 나누면 결과가 2고, 그래서 5와 10이 꺼내어서 10 나누기 5 하면 결과가 2고, 그래서 이 수식에서 10 나누기 5를 가장 먼저 하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10 나누기 5를 먼저 해서 그 결과가 2가 스택에 들어가 있는 거고, 다시 6, 그 다음에 스택에 또 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나오면 스택의 메뉴에 있는 두 개를 꺼내면 2 곱하기 6입니다. 그러니까 요 2 곱하기 6이 그 다음에 요 곱셈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2 곱하기 6을 해서 12가 스택에 들어가겠죠. 스택에는 지금 현재 스택에는 2와 12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빼기가 나오니까 다시 스택에서 두 개를 2와 12를 꺼내서 빼기를 하면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래서 스택에는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금 요 빼기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2 빼기 12 해서 마이너스 12 스택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4는 피연산자니까 스택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더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4를 해서 마이너스 6, 이 식의 결과가 마이너스 6 맞겠죠. 이렇게 계산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후위표기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는데 이 후위표기식이 올바르다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관로가 없는 경우에 infix expression을 postfix expression으로 변환하는 규칙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infix expression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토큰 단위로 하나씩 잘라 읽으면서 피연산자는 즉시 출력한다. 피연산자는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는 무조건 스택에 푸시해야 합니다. 모든 연산자는 일단 스택에 푸시합니다. 스택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출력되는 연산자는 없습니다. 무조건 스택에 푸시를 하는데 단 이때 스택 안에 내가 지금 스택에 푸시하려는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연산자가 있으면 걔네들은 팝해서 출력한 후에 푸시한다. 누구를 푸시한다는 거죠? 요 연산자를. 그러니까 나는 스택에 들어가는데 다만 스택 안에 위에서부터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은 다 꺼내서 순서대로 출력을 하고, 그리고 나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애는 이제 물론 못 나오고,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에든 스택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말은 이제 우선순위 자체가 높을 수도 있고, 혹은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온 애가 더 이제 우선권을 가지니까 그런 경우를 다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이 종료되면 우리가 입력으로 주어진 infix expression을 끝까지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스택에는 연산자들이 여전히 스택에는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택에 남아 있는 모든 연산자들은 순서대로 팝해서 그러니까 팝한 순서대로 출력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관로가 없는 경우 부위 표기식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